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페인의 관용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제조, 즉 파운드리 경쟁 구도가 치킨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메모리 시장을 주름잡던 글로벌 업체들을 몰락시킨 삼성의 전략, 즉 치킨 게임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파운드리에서도 이 전략이 TSMC를 무너뜨릴 요소가 될지에 대해 논하여보자. 해외 기술을 수입하여 PB를 조립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도쿄 선언을 통하여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 뛰어들 것을 1983년 공식 발표하였다. 당시 메모리 시장은 일본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시장으로 매체들과 해외 전문가들은 조롱 섞인 말들로 삼성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GDP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첨단 제품을 단순 조립했던 삼성전자에게는 무리라고 판단하는 일은 당연해 보였다. 소식을 들은 청와대에서도 난색을 표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삼성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IBM PC가 출현하면서 슈퍼컴퓨터에서 개인용 PC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디램은 10년 이상을 사용하는 고급 부품이었으나 IBM 개인용 PC의 확대로 PC 교체 주기는 짧아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성과 접근성이 좋은 가격의 디램이 요구되는 시기로 변모한 것이다. 삼성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읽고 시대의 요구 성능에 수렴하여 저렴한 디램을 대량 생산하는 생산성으로 승부를 본 것이다. 하지만 거대 일본의 디램 업체는 달랐다. 기존의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워 여전히 가성비가 좋지 않은 시장의 요구치보다 월등한 품질의 디램만을 목표로 적은 양을 생산하였다. 일부의 사람들은 위의 치킨 게임을 경쟁업체 대비 기술력이 낮은 삼성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다른 경쟁사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비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다량을 생산할수록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제조업의 원리는 현재 성장 산업으로 대표되는 거대 공룡 기업인 미국의 판과 테슬라, 중국의 BAT와 닮아있다. 사업 초기 이러한 기업들은 이윤이 적거나 없고 혹은 적자였지만 꾸준한 점유율 상승을 통한 보정 지출 감소와 기대 수익 증가로 지금의 위치에 진입한 기업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파운드리 생태계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생각해보자. 21년 기준 전체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이 17%로 양사 합치면 71%이고 첨단 미세 공정인 10나노 이하는 TSMC 62%, 삼성전자 38%에 완전 독점하는 시장이다. 일부 사람들은 과거 일본 업체들을 중심으로 7개 업체들이 경쟁하던 때와는 다르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4차 산업으로 인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득만 해도 괜찮은데 왜 무리하게 치킨 게임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수년간 추적하고 관찰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부분에선 2등에 만족 못하는 1등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그것을 해내왔던 그런 DNA 말이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1등이 되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격차를 벌리는 초격차 전략이 삼성전자의 핵심이고 DNA인 것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현재 분위기와 삼성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TSMC는 글로벌 고객 업체인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등에게 생산 전 조 단위의 자본을 선불로 받는다. 고객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구매하여 준비한다는 의미지만 이 부분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건설업에 비유해보면 건물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시공업체에게 보증금격으로 성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이다. 더욱이 생산시설 부족으로 너도 나도 TSMC에게 의뢰를 하고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TSMC는 삼성전자보다 많은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 펠리스 업체들은 TSMC의 공정 기술과 소재 선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맞춤 설계를 하고 있다. 더욱이
TSMC는 밴드사 및 관계 업체들의 맞춤 툴을 데이터화하여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계 업체들은 툴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설계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TSMC만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객 업체들은 현재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걱정해 삼성전자의 낮은 수요를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 플러스를 삼성의 4나노에서 TSMC의 파운드리로 변경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났었다.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던 때에는 수요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계약한 양품의 수량만을 취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수요는 단지 파운드리 업체의 수익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다. 제대로 된 수량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즉 안정성이 중요한 포인트로 대두되었다. 물론 수율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 경험에 따른 수율 향상은 분명하기에 뒤늦게 뛰어든 삼성이 부족한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과거 디램을 접수했던 치킨 게임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현재보다 더 큰 가격적 우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론 삼성은 이 게임을 퀄컴, AMD 등을 필두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TSMC처럼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다. 현재 삼성은 자체 초미세 공정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 계열화에 힘쓰고 있다. 미세 공정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미세 공정 노광 장비 독점 업체인 ASML의 한국지사 설립을 통해 미세 공정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윤 정부의 지원으로 인력 수급과 세제 개선을 약속받았다. 또한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으로 설계, 제조, 후공정 등의 모든 공정이 가능하다. 의미 있는 IDM은 인텔과 삼성전자만이 유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IDM인 것을 단점이라 한다. 너무 분산되어 있어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조만간 평균 점수가 높은 다재다능한 삼성이 반도체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최근 개발한 M램은 연산이 가능한 램으로 AP, CPU, GPU, NPU 등과 사용 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연산은 M램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을 띄운데 큰 이벤트가 될 듯 싶다. 또한 유용 자본력이 약 200조 원으로 50조 내로 예상되는 TSMC보다 뛰어날 뿐더러 반도체 외에 핸드폰,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 등의 다양한 수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익의 전부를 가격에 녹여낼 수 있지만 TSMC는 다른 사업 분야가 없기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끌고 가야만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삼성이 계획대로 올해 2분기 세계 최초로 GA A3나노 양산에 성공한다면 4분기 기존 핀펫으로 3나노에 도전하는 TSMC에 앞서게 된다. TSMC의 슬로건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아킬레스건이라 말한다. IDM의 특성상 고객과의 경쟁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싼 가격과 높은 수준의 공정 기술을 갖출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일 뿐이다.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어렵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M램, NPU를 필두로 반도체 하이브리드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각자의 장점을 합성하여 좀 더 적은 전력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이 가능한 칩 생산 말이다. 이는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 모두를 통틀어 삼성전자만이 가능한 비즈니스다. 이 점이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내 뒤에 TSMC의 슬로건은 우리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년 2인자로 머물겠습니다라고 들리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에 종사하는 인재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